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에쿼티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OT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또 내용도 흥미진진하지만 그 실무에서 또 어떤 응용 가능성,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응용 가능한 부분도 많고요. 또 시험에서도 레벨 1, 특히 레벨 2에서 밸류에이션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학습을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딩 41에서는 마켓 오르거니제이션 앤 스트럭처라고 해서 어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주요 플레이어 그리고 또 스트럭처 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학습하셔야 될 부분은 이 파이낸셜 시스템의 어떤 주요한 기능에 대한 부분, 특히 어떤 에셋과 그리고 마켓의 어떤 분류 부분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에셋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securities, 증권이라고 불리는 부분, equity, fixed income 있겠죠. 그리고 어떤 커런시, 통화, 그리고 컨트랙트라고 부르는 부분, 계약이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머더티, 상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 에셋, 실물 자산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요한 종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오거나이즈드 마켓, OTC가 아닌 그런 거래소 같은 익스체인지와 같은 오거나이즈드 마켓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특징, 그리고 이 주요한 에셋에 대한 어떤 서브타입, 그 또 세부 그런 타입의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켓에는 Financial Intermediaries라고 해서 어떤 그 중간에 그런 개입하는 브로커, 딜러 같은 사람들이,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베스터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포지션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지션이 무엇이 있는지 또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레버리지, 수익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레버리지 레이쇼를 이제 계산하고 해석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마진 트랜잭션, 마진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 거래의 수익률을 또 구하는 법, 그리고 언제 이제 마진콜, 영화 마진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마진콜을 언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마진 트랜잭션을 했을 때 마진콜을 언제 받느냐, 그러한 것들을 또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문을 이제 주식, 특히 에쿼티 쪽에서는 주문을 하게 되면 주문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execution, validity, clearing instruc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인스트럭션에 대한 부분 배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미트 오더라고 해서 지정가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가 주문하고 마켓 오더, 시장가 주문에 대해서 비교해서 배우시는 것이 필요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셔야 될 게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해서 어떤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에 대한 정의와 어떤 차이점 비교하는 것, 그리고 특히 유통 시장이 어떻게 프라이머리 마켓을 서포트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에셋의 타입들이 있었죠. 그래서 증권, 계약, 통화 이런 것들이 이제 쿼터 드리븐 마켓, 오더 드리븐 마켓, 브로커드 마켓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쿼티 애널리스트로서 어떤 주문과 관련된, 그리고 시장의 메커니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잘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래서 웰 펑셔닝, 앞에서 파이낸셜 시스템에서 배우셨는데 이제 웰 펑셔닝 파이낸셜 시스템,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 그러한 파이낸셜 시스템, 그런 재무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 중에서 또 마켓 레귤레이션, 시장 규제에 대한 목적,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딩 41
마켓 오거니제이션 앤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은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리딩 42에서는 이제 시큐리티 마켓 인덱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켓 인덱스, 시장 지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덱스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제 에쿼티, 시큐리티에는 에쿼티가 있고 픽스드 인컴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데리베티브스 같은 게 있죠. 파생 상품 같은 그러한 시장에서의 인덱스, 어떤 지수를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큐리티 마켓 인덱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켓 인덱스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밸류, 그것이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 하면서 리턴, 수익률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류를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 밸류의 변화, change in value가 리턴이죠. 그래서 리턴을 구하는 것에는 인덱스의 리턴을 구하는 것에는 프라이스 리턴과 토탈 리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인덱스를 컨스트럭션 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것, 즉 인덱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이제 매니지먼트 운영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주요 이슈를 배우시고요. 그리고 특히 인덱스 컨스트럭션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웨이팅 스킴이라고 부르죠. 이제 웨이팅 가중치를 주는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웨이팅 스킴을 써서 인덱스를 구했을 때 마찬가지로 밸류, 그 다음에 체인지 인 밸류, 리턴을 구하는 것들을 또 학습하시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덱스의 어떤 리밸런싱과 리컨스티튜션, 어떤 리밸런싱 하는 것과 이제 그 다음에 그 어떤 처음에 설정한 인덱스, 예를 들어 뭐 인덱스의 웨이트를 정해줬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면 리밸런싱을 하는 거, 아니면 인덱스를 구성하는 인덱스 컨스티튜턴트라고 하는 그 컨스티튜턴트 시큐리티즈, 어떤 구성 증권의 이제 그 변화, 그것을 리컨스티튜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학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 마켓 인덱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거기서 이제 그 타입에 대해서 에쿼티, 픽스드 인컴을 나눠서 또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픽스드 시큐리티즈, 에쿼티 시큐리티즈,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즈, 그리고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대체 투자안 같은 경우에도 인덱스가 존재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딩 42는 주로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리딩 43으로 넘어가시면 마켓 이피션시라고 해서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인베스트먼트 프랙티셔너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제 실무하는 사람한테 요 어떤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밸류, 우리 흔히 말하는 시장 가격과 인트린직 밸류 또는 펀더멘털 밸류라고 부르는 내재 가치를 비교를 해서 이제 오버 밸류 돼 있냐, 언더 밸류 돼 있냐, 페어리 밸류 돼 있냐, 그것을 비교를 해서 이제 거래를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 이피션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배우고요. D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죠. 어떤 EMH라고 부르는 Efficient Market Hypothesis, 효율적 시장 가설을 구성하는 3가지, weak form, 약형, semi strong, semi strong, 중강형, strong은 강형, 그 3가지 EMH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3가지 폼의 어떤 마켓 EMH의 어떤 임플리케이션, 시사점이 뭐냐. 그래서 펀더멘털 어널리시스,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느냐. 그리고 또 액티브, 그리고 뭐 적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패시브, 소극,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EMH가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느냐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FG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마켓 애노말리즈라고 해서 어떤 시장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아시는 게 제뉴어리 이펙트 같은 거죠. 1월 효과 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마켓 애노멀리즈라고 해서 시장의 이상 현상에 대해서 배우고요. 특히 지본 같은 경우에 요즘 파이낸스의 어떤 새로운 뭐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Behavioral Finance, 행동 재무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이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행동 재무학, Behavioral Finance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리딩 44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equity securities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overview of equity securities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equity securities의 다양한 타입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요. 특히 이제 뭐 equity 클래스가 뭐 보통주, 우선주 뭐 다양한 종류가 있죠. 거기에 대한 voting right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오너십의 특징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이고요. 특히 상장, 비상장, 퍼블릭, 난퍼블릭, 난퍼블릭은 프라이빗이죠. 그래서 상장, 비상장 주식, 지분증권의 어떤 비교점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요즘 인터내셔널 퍼스펙티브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스틱과 난 도메스틱 에퀴티 시큐리티즈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내용이 좀 볼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quity securities의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리스크 리턴 캐릭터리스틱, 즉 어떤 위험과 수익률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또 비교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 것은 어떤 회사의 자산을 파이낸싱 하는 데 있어서 equity 증권, equity securities의 역할에 대해서 또 배우시고, 이러한 equity securities가 북밸류가 있고 마켓 밸류, 장부가와 시장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비교 학습하시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equity securities를 이제 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지불을 하게 되죠. 그래서 cost of equity, 어떤 자본 비용 중에서 주주 자본 비용, 주식 자본 비용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제 ROE라고 부르는 그런 리턴 온 에쿼티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까지 이제 같이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전부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나 잘 학습하시면 이제 실무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시고 레벨 1 준비하시는데도 쉽게 다른 좀 어려운 분야에 대해 비해서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득점하기는 더 좋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리딩 4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컴퍼니 어널리시스 패스트 앤 프레젠트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분석을 하고 이제 처음에 과거와 현재의 회사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피라미드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밑단에는 이제 컴퍼니 어널리시스 패스트 앤 프레젠트고요. 두 번째에는 이제 인더스트리 앤 컴패리티브 어널리시스, 산업과 경쟁 분석을 하고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는 컴퍼니 어널리시스 포캐스팅, 어떤 추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회사 분석을 통해서 추정 재무제표, 프로포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인트린직 밸류, 내재 가치를 구하고 현재 주가, 마켓 밸류, 마켓 프라이스라고 하죠. 밸류와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오버, 언더, 페어리 밸류 된 것을 찾아서 트레이딩을 해서 리턴, 수익을 구하는 게 우리 에쿼티 애널리스트, 에쿼티 어떤 펀드 매니저의 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먼저 리딩 45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컴퍼니 어널리시스 패스트 앤 프레젠트를 보시면 이제 컴퍼니 리서치 리포트라고 해서 이제 보통
그런 리서치 애널리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리서치 페이퍼는 아니고 리서치 리포트를 이제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말고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구성하는 레버뉴를 드라이브하는 주요 동인인 레버뉴 드라이버, 특히 프라이싱 파워, 가격 결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레버뉴는 P와 Q, 프라이스와 퀀티티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P를 결정하는 프라이싱 파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뉴에서 밑에 내려 비용을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퍼레이팅 프로피터빌리티, 어떤 영업의 수익성, 그리고 그것과 관계된 워킹 캐피탈, 운전 자본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이러한 운전 자본을 오펙스, 오퍼레이팅 익스펜더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전 자본에 투하된 거죠. 운전 자본에 투하된 자본,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워킹 캐피탈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오펙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캐펙스라고 부르는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할 때 자기 자본하냐, 타인 자본하냐에 따라서 캐피탈 스트럭처, 자본 구조가 틀려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피라미드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칸에 해당하는 Industry and Comparative Analysis, 즉 산업 및 경쟁 분석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이러한 산업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류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Industry Classification Method라고 해서 산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러한 내용. 그래서 그 산업 내에서 회사가 어떻게 그룹핑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의 어떤 사이즈, 그 다음에 그로스, 그 다음에 수익성, 그 다음에 마켓 시어에 대한 것들을 또 비교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배우시고, 주로 가장 유용한 틀이 인더스트리 분석하는 데 있어서 포터의 5 forces 모델과 패스트 프레임워크 또는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의 구조와 특히 뭐 그 관련된 것들을 분석하는 두 가지 툴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또 그 뒷부분에 가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이러한 것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이 마이클 포터가 이런 5 forces 모델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쟁 전략,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Genetic Comparative Strategy를 이제 본인의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제 이후에 어떤 산업 분석의 기초 틀로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터의 Comparative Strategy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라미드의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 리딩 47에 있는 컴퍼니 어널리시스 포캐스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포캐스팅하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과 어프로치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래서 각각 어떻게 포캐스팅 하느냐, 레버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와 관계된 워킹 캐피탈, 그리고 이제 오펙스가 아닌 캐펙스인 부분인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관련된 주제인 캐피탈 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배우시게 되고요. 이러한 포캐스팅을 이제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키팩트에 따라서 모델을 변화해 나가는 것을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라미드 3단계의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리딩 48에서는 이제 에쿼티 밸류에이션의 컨셉과 베이직 툴에 대해서 배우시고, 레벨 2에 가시면 이제 말 그대로 컨셉 베이직 툴이니까 이제 심화학습한 것은 레벨 2에서 주로 배우시겠죠. 그래서 이 레벨 1에서 학습하시게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마켓 프라이스랑 그 다음에 인트린직 밸류를 비교를 해서 이제 오버 밸류 됐냐, 페어리 밸류 됐냐, 언더 밸류 됐냐, 그것을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쿼티 밸류에이션 모델을 배우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쿼티 밸류에이션 모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DDM이라고 부르는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인데요. 그래서 주식은 이제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배당, 디비던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디비던드나 디비던드에 유사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캐시 디비던드, 엑스트라 디비던드, 스탁 디비던드, 스탁 스플릿, 리버스 스탁 스플릿, 쉐어 리퍼처스 해서 어떤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주식 분할, 그 다음에 역 주식 분할이라는 것은 주식 병합이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의 그 스케줄 어떻게 타임라인이 구성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에 대한 것들이 주로 학습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뿐만 아니라 프리 캐시플로우 투 더 에쿼티 해서 어떤 프리 캐시플로우 투 더 에쿼티 해서 어떤 주주한테 들어가는 잉여 현금 흐름을 할인한 모델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틀어서 프레젠트 밸류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상세한 것은 뒤에 가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배우셔야 될 내용이 많은데요. 그래서 쭉 배우시고 나서 이런 밸류에이션 모델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보통주 밸류에이션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방법, 프레젠트 밸류 모델,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구하시게 되는데 우선주, 프리퍼드 스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non-callable, non-convertible 프리퍼드 쉐어일 때 구하는 방법, 그리고 뭐 콜러블, 풋업일 때는 뭐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러한 부분이 또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넘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고든 또는 컨스턴트 그로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 디비던드 그로스 모델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특수한 형태인 투 스테이지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포뮬러, 공식을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한 특징을 비교를 해서 어드밴티지와 디스어드밴티지가 언제냐, 언제 컨스턴트 그로스 모델을 쓰느냐 아니면 멀티 스테이지 디비던드 디스카운트 모델을 쓰느냐 각각의 모델을 적용할 때를 찾는 것이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플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스 멀티플이 있고 EB 멀티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멀티플을 이제 사용해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 컴퍼러블에 기반한 멀티플 사용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뭐 PE 멀티플 같은 경우를 배우는데 그것은 보통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프레젠트 밸류 메소드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연관해서 배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멀티플, PE, 그 다음에 P over E, 그 다음에 P over CF, 캐시플로우, P over 세일즈, P over 북밸류 등 다양한 프라이스 멀티플에 대해서 계산하고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EB 멀티플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EB 멀티플을 이용해서 EB 멀티플에서 어떤 넷댓을 차감하게 되면 에쿼티 밸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쿼티 밸류 구하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sset Based Valuation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자산 기반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건데요. 이것은 자산과 부채, liability, asset과 liability의 마켓 밸류를 이제 차이만큼이 자녀 재산인 equity의 밸류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asset based valuation 모델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equity value를 구하는 그러한 것을 학습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길죠. 그래서 이제 본강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고 철저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